우리가 모르는 우리 역사 백승찬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또고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는, 하지만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었던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혹시 한번 들어보셨던 것 같긴 한데, 그죠? 성덕대왕 신종이 에밀레종입니까? 별명이 에밀레종이죠. 실제로 국립 경주박물관에 성덕대왕 신종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에밀레종이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에밀레종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는 그거 아니에요? 에밀레라고 하는 종을 치면 그런 소리가 나서 사람이 사람을 든 거 아니야? 이런, 그래서 종 소리가 좋아진 거다라는 소문으로 저는 알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굳이 왜 에밀레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 외국 종이었나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들은 거는 이제 어미, 그러니까 자기를 바친 그 어미를 이제 원망하는 그걸로 에밀레이라가 이렇게 에밀레로 그 고착이 됐다. 에밀레일레라. 에미일레라. 어미 탓이다. 그 어미 탓이다라는 고어가 이제 고어가. 에미일레라. 근데 실제로 그 소리 들어보면 꼭 그렇게 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난다고 믿고 그렇게 또 들으면 그렇게 또 들리는 것도 같아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에밀레어라? 에미일레라. 에밀레라. 그렇게는 안 들리는데. 참 신기해. 그거를 에밀레 종이라고 불렀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언제 누가 왜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이건 어느 시기에. 일단 주조를 하는데 계속 실패를 했고, 네.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 아이를 바쳐서 인신공양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라는 의미의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런 에밀레라 이런 에밀레종이다 이렇게 뭐 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게 아예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게, 그 인신공양을 그 왜 했는가. 뼈에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뼈에 많이 들어있는 인이 주조할 때 청동 용탕에 들어가면 산소를 제거해줘가지고 흐름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탈산을 하지 않은, 인이 첨가되지 않은 청동 용탕은 끈적끈적해가지고 쫙 부었을 때 중간에 들어가다 멈추는 거예요. 빈 공간을 타고 들어가다가 좁은 데에서 흐르지 않아가지고 멈추게 되면 그 밑에는 주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공백이 생기는 거니까. 예. 예. 그럼 이제 주조 실패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은 산소하고 반응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럼 도깨비불이 인이 이렇게 확 타오르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회라고 뼈를 태워가지고 회분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루를 이제 첨가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와전이 되는 게 아닌가. 상식적으로 종은 뭐 2m 뭐 4m 되더라도 그 용탕이 들어가는 주입구는 좁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사람을 우겨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요만할 텐데, 커봐야 요만할 텐데. 이렇게 죽여서 짜서 넣는 건 아닐까? 그 짜면 피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 피가 들어가면 피 액체가 닿는 거기는 급속 냉각이 돼버리니까 주조가 멈춰버리는 거죠. 아, 그런 정도 바보는 아니겠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통째로 넣으면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의 70%는 물이고, 그리고 나머지 단백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불순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탕이 거기에서 굳어버리거나 아니면 불순물이 많아져서 종소리가 망가지거나. 인신공양을 할 때,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뼈를 갈아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럴 바에야, 있지 않을까요? 그럴 바에야 뭐하러 사람을 죽입니까? 죽어있는 동물이나 죽어있는 사람을 뼈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불교 자체가 살생을 금지하는 종교인데 불교를 위해서 살생을 했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아, 그렇겠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런가 보다, 그냥 당연히 수용을 하는 아니, 편인데. 그러니까 장인 정신으로, 그래서 종의 어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 투철한 마음으로 그런 투철한 마음으로 불순물을 섞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뼈만 골라서 갈아가지고 정성을 네. 좀 바치느라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실제로 제가 그 들은 정보 옛날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런 소문이 한동안 많이 돌았다면 그거 뭐 조사를 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성분을. 98년도에 포항과학기술원인가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네. 이는 검출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 인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럼 인이 아예 안 나왔다면 의미가 없는 거네. 근데 이거는 이제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에도 인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 근데 그게 이제 불순물인지 일부러 넣은 건지 네네네. 그런데 주조를 많이 해본 사람이고 골회를 쓸 정도였으면 네. 이걸 넣으면 주조성이 좋아진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옛날엔 고래를 썼고요. 지금은 이제 인을 이제 좀 추출하기가 쉬워졌으니까 이제 집어넣죠. 일부러. 예. 그거는 맞는 거고. 예. 그 현대 주조에서 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이걸 누가 언제 만들어서 우리가 알게 됐냐는 거라니까. 아, 그 전설이요? 그렇죠. 그것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 전설이 공식적으로 기록이 채록된다고 하죠. 네. 근데 기록에 남기 시작한 거는 그 조선 말에 왔던 서양 선교사, 서양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돼요. 물론 그 이전에 전설은 어떤 식으로 전해지고 있었겠죠. 전해지고 있는 전설을 외국인들이 봤을 때 너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등장한 알렌, 네, 그렇죠. 알렌 그리고 헐버트 이런 분들이 조선에 있던 그 전설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근데 영자 잡지에 기록을 하게 돼요. 근데 기록하기 위해선 그 이전에 전설이 일단 전해지고 왔었다. 어떤 식으로 전해지고 왔었을 테고요. 근데 그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록에 등장을 하는 거 일제강점기로 또 넘어가게 되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나왔던 기록을 보면 처음에 매일신부에서 나와요. 매일신부가 조선 총독부 기관지거든요. 조선 총독부 기관지에 이 내용이 실리게 되는데 성덕대왕 신종의 전설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한 나라를 세우고 뭐 수도를 만들고 대궐을 만들고 뭐 성을 쌓고 한 왕이 종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종소리가 제대로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원인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시주하기로 했던 한 아이를 안 받아서 그랬다. 그래서 그 아이를 시주를 받아가지고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 종을 주조를 했더니 종소리가 잘 났더라. 근데 이게 매일신부에 처음 다시 또 등장을 해요. 참 심했다. 그거를 신문에서 그래도 그렇게 근데 마치 이야기를 만들어 전설을 이제 전설을 수록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 다시 실리게 되거든요. 오 마이 갓. 근데 동아일보에 실릴 때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 전설은 성덕대왕 신종, 그때는 봉덕사 종이라고 불렸거든요. 봉덕사 종에 대한 전설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매일신부에서 이 전설을 또 소개를 해요. 전설의 내용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나라를 위해서 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종을 다시 만들어라 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왔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를 안고 왔대요. 안고 와서 시주하겠다. 근데 그건 앞만 봐도 안 되겠으니까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리고 어쨌든 종을 만들고 또 종소리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시주하기로 했던 아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집어넣어서 종을 만들었더니 소리가 잘 났다 라고 하면서 그 매일신부에서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라가 하는 일에 정말 목숨 바쳐서 가지고 있는 돈 다 내서 같이 참여를 했다, 이 내용이 더 부각이 된 거예요. 의외로 많은 그 안에 숨어 있는 얘기가 있네요. 그냥 우리가 그냥 에밀레종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에밀레종 설화가 왜 증폭이 되고 확장이 되었는가, 네네. 그런 점을 이제 주목을 좀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일신보에 나왔던 게 1929년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뭘 바치고 아이도 바치고,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라가 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이 내용이에요. 내일 신문 친일파 신문이었다면서요? 총독부기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네. 이 전설에서 요구했던 바는 또 기대했던 바는 조선 총독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다 협력해라라고 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종 하나 국가의 종을 만드는데 몸을 봉양을 하고 할 만큼 노력을 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몸 바쳤으니 에밀레 종이라고 표현되는 건 총독부의 목소리겠네. 근데 이게 증폭되는 과정이 일제강점기 때 제야의 종을 치게 되거든요. 네. 1929년부터 제야의 종을 치게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제야의 종으로 선택이 된 게 또 성덕대왕 신종이에요. 제야의 종 때도 썼습니까? 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거든요. 생방송으로. 근데 성덕대왕 신종을 제야의 종으로 치게 되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소개를 해요, 전설을. 이 종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라고 같이 소개를 하게 되고, 나중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는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 중일전쟁이 한참일 경우에 그 제야의 종을 또 성덕대왕 신종을 또 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종소리를 일본군이 싸우고 있는 전선까지 더 전파를 보내려고 했어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의 만듦이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1940년대 초반에는 아예 이게 연극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퍼졌구나. 드라마까지 만든 거잖아 지금. 네. 쉽게 말하면. 그 친일파라고 알려졌던 함세덕이 와. 연극 대본을 써요. 그리고 그 연극을 상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극의 내용을 보면 에밀레종 내용과 일본이 추구했던 내선일체라고 하잖아요. 내지 일본과 일본 본토와 식민지 조선은 같은 뿌리다. 그 내용이 거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연극에는.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가 전설이 활용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일본에서 추구했던 내선일체, 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얘기했던 정책에 순응하고 동화하고 목숨 바쳐 참여하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참 우리나라는 일제시대가 45년에 끝나고 6.25가 나고 근현대사를 넘어오면서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일제시대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의 근거들, 많은 교육의 그 잔재들 이런 것들을 50년, 60년, 70년 초까지 그게 아니라고 하거나 그리고 연구를 해서 밝히거나 이럴 겨를이 없었던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들었으니까. 그 오늘 또 느끼는 거예요. 많은 잘못된 이야기들이 최근까지도 어떨 땐 남아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 인식 속에 우리 어른들의 인식 속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배운 거고. 그래서 전설의 내용도 굉장히 강렬하고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딱 네. 남게 돼 있고. 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이 연극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연극 공연이 또 올라가요. 연극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책 속에도 많이 또 소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에밀레종 전설로 해서 책에 맞아요, 수록이 맞아요. 되고 읽고 사람들이 또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확산이 되게 되고 그 과정의 시간들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이제. 네, 네. 자 이제 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라 때 거 맞죠? 네. 이게 통일신라 시대에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이제 성덕왕이잖아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경덕왕이거든요. 네, 네. 근데 경덕왕이 이제 아버지 성덕왕을 기리면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공왕 때 완성을 한 거군요. 네네. 계속 실패를 하게 된 것 같고 오랜 시간이 걸친 끝에 드디어 완성이 된 거죠. 성덕대왕 신종은 좋은 종이라고 명종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명종이라고 불릴 만큼 소리가 좋은 건가요? 보통 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인정을 하고요. 여기 이제 박 선생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형상은 산이 솟은 듯하고 소리는 용의 소리 같았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다는데 멋있네요. 네, 그 신라인의 자부심일 것 같아요. 그게 종의 명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종의 생김새가 그 산이 솟은 듯하고 소리는 용의 소리 같았다라고 해서 자부심 넘치게 기록을 남겼고요. 실제 이것에 걸맞게 생긴 것도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소리도 제가 치는 종소리는 직접 들은 적은 없거든요. 없지만 녹음된 종소리를 여러 번 들어봤는데 또 굉장히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성덕대왕 신종이 좋다, 종소리가 좋다는 거는 어떤 근거로 이걸 얘기해요? 일단 그 쳤을 때 네. 주파수가 굉장히 이제 고르게 나오는, 예, 처음에 뭐 쳤을 때 하고 그 이 맥놀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게 굉장히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퍼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주조의 결함이 있거나 뭐 이랬으면은 이걸 뭐 아침 저녁으로 1000년을 쳤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때려도 됐는데도 이렇게 고르게 파손 안 되고 이렇게 있는 거면 그러니까 그만큼 잘 만들어지고 잘 버텨왔고 그만큼 잘 주조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소리 실제로 들어보면 신금 울린다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되면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엔 땡하고 큰 소리 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밀려나가요. 조용하게 우웅 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되면 갑자기 우웅 하고 커졌다가 잦아들었다가 또 우웅 하고 켜졌다가 이게 맥놀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신비롭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지금 들어도 되게 신비롭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이거를 처음에 종을 치면 주파수가 50이어 가지고 소리가 동시에 났다가 땡 소리 크게 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파수 두 영역대만 남거든요. 근데 저 주파하고 그 주파가 남는데 이 주파수 두 개가 서로 다른 주파수가 간섭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3초마다 들리는 소리가 있고 9초마다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근데 이런 걸 실제로 듣게 되면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막 헤르츠 얘기하고 막 그러시니까 이게 되게 만들 때 주조를 잘하고 만드는 거랑 연결되어 있겠지만 이 소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낼 수 있게 균일하게 낼 수 있게 하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런 거 만들기는. 엄청나게 어렵죠. 이게 용탕이 어느 한 군데서 먼저 식어버리면 그러면 거기에서 주조 결함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 정도의 22톤, 23톤을 녹여서 부을 만큼의 그런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이제 그게 지금 모형인 거죠? 그 성덕대왕 신종. 성덕대왕 신종인데 네. 요 밑에 땅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움푹 파놨어요. 그렇죠, 저도 봤어요. 예. 큰 종들 보면 밑에 살짝 파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울림통이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울림통은 좀 작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울리는 소리하고 요 밑에서 반사되는 소리하고 한 3Hz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더 크게 해야 되는데 뭐 치질 않으니까 뭐 사람들이 이게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것도 없고 이제 음통 요 음통도 이 고주파음을 빨리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울림통하고 이 음통 요게 우리나라 종의 좀 특징. 이걸 어디다 걸어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하는 역할을 어느 걸로 걸어요? 용 여기 지금 여기 요 사이. 총동. 홈 있죠? 여기에 네, 홈. 고리 용류라고 하는데 종고리예요. 여기 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걸거든요. 아, 용고리. 그 이 종 고리를 용으로 표현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안에 상당히 멋진 문양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것도 참 되게 멋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네. 무늬 가운데 네. 뭐 이게 용류도 있고 근데 여기 연꽃
문양도 있고 여기 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 당좌라는 당좌. 부분이거든요. 맞는 부분이. 예, 만노 당자라고 하는 연꽃 문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그 유명한 문양이잖아요. 비천상. 비천상. 예. 네, 공양하고 있는 비천상이 실제로 지금 봐도 굉장히 멋있고요. 그 세종문화회관에 보면 벽면에 그 조각상이 있거든요. 엄청 큰. 그게 모델이 비천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비천상 사이에는 또 명문 기록이 있어요. 명문 기록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종 자체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걸 통해서 종을 만든 사연이라든가 아니면 신라 사람들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찬탄을 했는지 이 내용을 또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만든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써 있나 봐요. 네, 주종에 관련된 장인들의 이름도 대단하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년 전의 이름들 아니에요. 네, 천년 실제 전의 했던 이름이죠. 천년 전의 이름 아니야.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 장인의 이름도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주종 대박사 박종일 엊그제 알고 있는 사람 뭐 이름 같아. 그냥 박빛나, 빛내. 박한미, 박부학 이렇게 써 있는 거 맞죠? 주종 대박사라고 불리웠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 국가 장인 아니에요? 최고의 기술자죠. 최고의 장인들이고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천년 전에 신라의 장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에밀레 종으로 기억하고 있는 성덕대왕 신종의 이야기를 약간 흥미 삼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게 왜 에밀레 종으로 불렸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였는지를 너무 재밌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성덕대왕 신종을 꼭 들리거든요. 그 앞에서 정해진 시간마다 녹음된 소리가 나와요. 그 소리를 들으면 신라 사람하고 만나는 느낌도 받게 되고요. 멋있네. 오늘 우리가 에밀레 종이라고 알고 있는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